태풍 종다리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의 소형 태풍으로 시작됐죠.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풍 종다리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8월 20일 오후 9시, 전라남도 흑산도 남남동쪽 약 30km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죠. 이는 당초 예상보다 1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뜨거운 열기가 태풍의 세력을 꺾은 것이죠. 폭염으로 달궈진 한반도의 열기가 태풍을 막아선 겁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이례적인 폭염이 태풍의 에너지를 흡수해 빠르게 소멸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소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죠.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습식 사우나와 같은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4도, 22일은 29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체감온도는 4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년보다 5에서 7도 높은 수치로 8월 하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더위는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 환자가 전국적으로 1,2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20일 밤 규슈 지방을 강타했고 21일 새벽 혼슈 중부를 관통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걸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0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날아갈 수 있는 강도의 바람입니다. 특히 규슈 지방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500여 명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강가 제방이 무너져 인근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죠. 도쿄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쿄 도심의 스미다 강이 범람 직전까지 이르렀고 지하철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도 개장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대 1만 명을 긴급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강우가 예상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일본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23명, 실종자 47명, 부상자 189명. 이재민은 5만 명을 넘어섰고 정전 가구 수는 100만 호를 돌파했습니다. 농경지 침수 면적은 2만 헥타르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가 심각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비단 이번 태풍 종다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매년 여러 차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손실은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 태풍 제부로 인한 피해액도 약 6조 원을 넘어섰죠.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일본의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제방과 배수 시설들이 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제방의 24%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종다리 때도 주민 대피 명령이 너무 늦게 내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산사태 위험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 명령은 피해 발생 1시간 전에야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경우 실제 강수량이 예보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후쿠오카현의 경우 예보 강수량은 200mm였지만 실제로는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더불어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음에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일본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태풍 피해는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재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죠. 일본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해 복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에 강한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재해위험경감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더 적극적인 재해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태풍 종다리로 인한 피해는 일본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피해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요 농작물 중 쌀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일본의 주요 쌀 생산지인 니가타현과 아키타현의 80%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의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피해도 심각해 배추, 양파, 사과 등의 가격이 이미 30에서 50% 상승했습니다. 수산업 분야의 피해도 막대합니다. 주요 어장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어선 2000여 척이 파손되었고 양식장 80%가 유실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참치와 연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피해는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식료품 물가가 전주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식료품 물가가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도요타, 혼다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반도체 기업들도 생산 라인 피해로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업계의 타격도 큽니다. 9월 한 달간 예약된 외국인 관광객 80만 명 중 60%가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10조엔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266%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이 더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해 선뜻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팔도쿄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쿄 1극 체제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도 이전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일본의 재해 대응 능력과 경제 회복력이 이번 사태로 시험대에 올랐다며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은 단기적인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 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재해에 강한 국토 개발, 분산형 경제 구조 구축,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다방면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을지 일본 정부의 지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